자, 이번 주말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핵사전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연기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말을 했는데, 이번 사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그냥 나가리냐 하는 이 관건에 지금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백악관에 북측을 접촉하기 위한 팀들이 이미 이제 떠난 모양이고, 그래서 비핵화의 보상 단계, 시한 등 회담 핵심 의제와 함께 보안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의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열흘 전에 싱가포르에서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북한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김정은이가 시진핑 달엔을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5월 7일, 8일이지요. 자, 열흘 전이라고 하면, 어제부터 열흘 전이라고 하면 5월 13일 무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북한이 나오지 않았고, 폼페이오가 2차로 방북한 것이 5월 9일입니다. 자, 3부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죠. 5월 10일 날 미 하원에서 내년에 미군 감축을 하려면 미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이 이후부터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을 했어요. 김계관이가 등장하고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이런 짓거리를 시작을 했죠. 김계관이가 지난주 중반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이 5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초부터 입장이 바뀌었고, 미국하고의 회담에, 싱가포르 회담에, 그때쯤에 싱가포르 회담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북한이 저것들이 이상하다, 한국에 대해서도 고위급 회담 취소하고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김계관이 떠들어댄다. 그래서 만약 이번 주말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북한이 장난을 친다 하면 이거는 이제 북한과 회담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한국의 풍계리 쇼에 가려는 기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가 어제 회담이 끝나니까 비행기로 뒤늦게 오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회담, 실무회담도 깨고 욕을 해대는 상황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제 펜스까지 거론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 주말 회담에 어떻게 놓을지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폼페이오는 23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나쁜 합의는 우리 선택지가 아니다, 올바른 방향의 합의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 회담장을 떠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문재인과의 정상회담 전에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 일괄 타결, 올인원이 더 낫다, 물리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잘게 쪼개고 오래 걸리는 단계적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검정 폐기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서 단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최소한의 단계로 나누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양보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이 잡담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나누어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미국은 이걸 갖다가 이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턴이 말했던 리비아식 모델과는 약간은 다른 유연한 모델일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고 우리는 시작 단계부터 체제 보장을 논의를 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펜타곤이 의회에 보고한 체제 보장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3부에서 별도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만약에 이제 조건이 안 되면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야기한 트럼프식 모델은 뭐냐? 보상 단계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사실상 이렇게 단계를 조금은 나눴지만 원샷 비핵화 구상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말한 트럼프식 모델들을 마치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원샷에 없애는 부분을 바꾸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을 수용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김정은을 압박하면서 그래도 원샷이면서도 단계적인, 즉 미국은 원샷 올인원 한 방의 해결인데 북한은 단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샷식 단계야. 아주 짧은 시간에 조금씩 나누는 거. 그러니까 30분간의 스테이크를 한 덩어리를 그냥 입에 쑤셔 넣고 씹는 거나 30분 안에 한 덩어리를 5가지로 잘라서 뭡니까? 6분마다 한 덩어리씩 먹어야 되는 거나 그건 똑같은 이야기지요. 올인원이나 원샷이나 아주 짧은 시간에 단계적 비핵화나 다 말장난인 겁니다. 그러면 뻔히 아는 이런 말장난을 왜 하는가? 학자들이나 기자들의 문제는요. 항상 본질을 갖다가 왜곡시켜서 말장난을 끌고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의 본질은 나는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양보하려고 A를, 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똥개예요. 그런데 그 똥개를 A 다시, 즉 코카 스페니아를 담은 똥개라고 해서 똥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자, A를 갖다가 퍼그를 담은 똥개라고 해서 A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건 A-2라 부르겠죠. 그래서 뭐라고 어떤 개를, 똥개를 포장을 해서 뭐 닮은 우아한 똥개, 그 똥개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과 판을 깨지는 것을 가상을 한 채, 가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자기가 말로 양보를 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양보했는데 저 자식이 판을 걷어차려고 하는데 낸들 별 도리가 있냐라는 명분을 얻는데 돌입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일각사결이 제일 좋은데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물리적인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괄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처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비핵화를 한다. 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북한의 핵을 잘게 나누어서 해라. 안 그러면 2년 반 동안에 잘게 나누어서 하라. 2년 반 동안에 하라 해도요. 북한이 2년 반 동안에 비핵화를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이라 했다. 이건 미국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적당히 비핵화하는 척 쇼를 그냥 보고 짧은 시간에 비핵화, 잘했다, 끝, 더 이상 없어. 다 그렇지, 핵 없지, 있으면 이야기해. 이러고는 끝났다. 북한 비핵화 축하. 이러고 북한은 그래, 겉으로는 비핵화, 속으로는 핵 다 있어. 이걸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반으로 늙어줘서 실질적으로 없애보겠다 하지만은 북한이 그 2년 반이 아니라 25년을 원할 거예요. 25년간 하는 척하고는 나중에 핵 있지롱 하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핵탄두, 핵시설, 핵물질, ICBM을 한 번에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최소한의 단계로 나눈다. 그 대신 여러 프로세스의 단계로 나누더라도 살라미식으로 북한이 육자회담 하듯이 계속 몇 년씩 시간을 끄는 것은 안 되고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폼페이오하고 김정은이가 2년 반 해서 한국이 내놓은
2년 반 안에 비핵화를 완료하고 단계별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거의 접근을 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가 살살 나오다가 북한의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난 뒤부터 입장을 바꾸고 폼페이오를 두 번째 불러서 말을 했는데, 폼페이오하고 김정은이가 그 말을 서로 지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무리 영어라는 공용어가 있어도 서로 다른 속셈을 영어에 담아내어서 완벽하게 이야기하기로는 미국과 북한이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 말을 해석을 하려면 조선어를 영어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어 자체에 담겨 있는 어휘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한 회사가 한국의 한 큰 공기업 같은 회사에 지금 거래를 하는데, 한국 회사가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적자를 보고 있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같이 동업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적자하니까, 아니 적자를 보는 회사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 내내 적자를 본다는 회사하고 이걸 하다가 저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문을 닫거나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같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했대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 대기업이든 아니든 특유의 정서가 있지요. 장사하거나 기업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장사꾼의 3대 거짓말. 이거 팔아봤자 하나도 안 남는다. 우리가 이거 적자 보고 그냥 못 죽어서 하는 거다. 적자 보고 못 죽어서 하면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상투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 사람은 적자 보는 파트너와 어떻게 이 일을 몇 년간씩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하고 폼페이오의 말을 폼페이오가 다시 트럼프하고 전달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난 거예요. 가면서 말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콕 집어서 안전 보장을 하게 해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데, 김정은이 바보입니까 쪼답니까? 나는 기자들이나 인문가들,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쓰는데 정말 혐오스러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정은이는 지 실력으로 살아남고 보장이 되는 것이지, 미국이 김정은을 보장해준다고 김정은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후세인도 가다피도요, 무바라크도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독재자들은 지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미국에 체제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미군 빼라라는 이야기지. 니가 우리 왕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말을 100번 한들 그 말을 내가 믿겠느냐는 거고, 전 세상에 북한의 김씨 왕조를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다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나쁜 놈이지요. 그러잖아요. 독재를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체제 보장을 미국에 말하는 것은 미군 철수라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제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하고 미북 수교하고 그것도 다 본질은 미군 철수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 미군 철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이 틀었다. 이렇게 제가 3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해 줄 거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썼다. 우리가 한국에 수조 달러 쓰는데 북한에 그거 못 쓰겠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수조 달러 썼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재인 네가 회담을 하자고 저렇게 난리를 쳤으니 돈은 문재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뭐 디테일이 악마에 있다 어쩐다 소리를 문재인이 했지만은, 속전속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별로 잘게 나누어서 이 각자 마지노선을 두고 뻗대기고, 또 그것도 단계마다 전부 보상을 캐시로 해달라고 하고, 미국의 체제 보장안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결국 북한이 일정한 정도로
올해 안에 성의를 보이면 미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서 미군의 지휘 감축과 철수를 내년부터 이야기를 하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해주려고도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그래서 미군 철수하다가 뭐 호닥장 몇 번 난리 났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지원차서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데서 지금 이 회담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미북 회담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는 지 맘대로 해요. 한국의 문재인도 지금 지 맘대로 하잖아요. 언제 북한하고 거래하거나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갖고 가는 부분에 국민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 맘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세 사람하고 지 맘대로 못하는 한 사람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비핵화부터 해라. 단계적 보상과 체제 보장하라. 이 부분을 트럼프가 해주다가는 트럼프는 그야말로 미국 내에서 엿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지 뜻대로 이쪽이 끌려오는가 싶어서 막 떠버리고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는 현실 감각이 생기면서 갔다 가다가 내가 이걸로 죽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놈들한테 다 뒤집어 세우고 한번 끌고 가보다 안 되면 판 깨는 원인은 쟤들이 다 뒤집어 쓰게 하면서 나는 무사히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원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켰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념조화가 속셈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다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무슨 트럼프가 신이나 된 듯이 숭배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는 트럼프가 나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해야 되죠. 제 방송도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트럼프가 보고 제 욕이나 비판을 보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심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없이 가볍게 처신하다가 지금 이제 현실 감각이 좀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뭐 처음부터 다 계기였다. 그런 사람은 이제 종교를 믿어야 돼요. 불행이 와도 다 하나님의 계기였고 부처님의 다 설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운이 오면 봐라 내가 뭘 했나.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설하고 갖다 붙이려면요. 그거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가야 돼요. 자, 북한은 근본적으로 저그들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결과물들, 또 속도, 이런 데 대해서 또 보상, 그리고 평화체제, 이런 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미군 철수 안 될 것 같고, 돈이 예상대로 뚝딱뚝딱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지금 북한 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손해본 게 없어요. 지금 깨져도요. 왜? 지금 중국에 지금 북중 국경이 다 무너져 있고 작년 9월달 이후로 미국이 중국하고 북한 감시도 안 하고 있고 국경 감시도. 그래서 북한은 돈이고 물자고 기름이고 다 들어와서 넘치고 있어요. 자, 북한은 여기서 또 처음으로 돌아가가 작년 12월 달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 해도 한번 봐요. 그동안에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나 압박이나 해상 차단이나 다 무산시켰지요. 앞으로 또 한 1년 먹고 살 거 다 비축해놨지요. 지금 또 1년 동안 더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무슨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김정은은 계산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시간 또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핵과 미사일 기술 한 1년 더 연구하면 더 좋지. 그때 가서 다시 하자. 그때는 트럼프 너는 엿대가 있을 거니 너는 그때 이제 우리한테 꼬랑지 붙들고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본들 뭐가 아쉽냐. 우리만 덕을 봤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회담이 되려면 김영철이 나와서 폼페이오하고 하든지 다시 해야 될 건데 이 둘이 지금 또 협상을 하러 간다고 하면 이제 꼴이 좀 우습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북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데 이참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좀 비꼬았다고 또 중국은 설 빼고 이게 미북 회담하고 난 뒤에 남북미가 3자 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협상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문재인이 좀 처근하지 않습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지금 쌀 들고 다니면서
팔라고 하는 주제에 그 쌀로 떡 지어서 떡 다 먹고 이제 김칫국 마시는 거 생각까지 머릿속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6월 12일까지 자기 조건에 맞게 말로 갖고는 좀 장난쳐 줄 수 있다.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 최후 통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열흘 전에 싱가포르에 이렇게 북한의 팀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셉 해진 백악관 부실장과 미라 리카델 NSC 부보좌관이 북한과 실무 접촉을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판을 깼다는 겁니다. 그런데 폼페이오하고 김정은이가 지난 5월 9일 날 평양에서 만났을 때 빠르고 포괄적인 비핵화 이야기를 김정은이 하지 않고 뭔 소리를 해댔는가 하면 9,600km 왕복 항공편의 유류 문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싱가포르 갔을 때 한 번 가는데 편도 4,800km니까 왔다 갔다 9,600km인데 기름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또 싱가포르 현지 경호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에 김정은이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네 일부러 엉뚱 소리 실실 하고 있냐,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할 방법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의 단계적인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고 북한 쪽으로 좀 입장을 들어주려고 한다. 지금 국내외에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그리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순간에 트럼프의 정치적 수명은 끝나고요. 미국 의회에서, 미국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도 트럼프가 이 일로 죽기를 바라는 언론들이 많이 있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원수지요, 원수. 자, 살살 물으라고. 그래야 북한이 협상이 되지, 안 그러면 협상이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미끼를 살살 던져줍니다. 그럼 트럼프가 적들도 내가 잘한다고 하네, 좀 더 양보를 해야지 하고 양보하고 회담하면 돌아오는 순간에 저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트럼프를 해를 뜨고 포를 뜨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언론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한테 쏙혀서 왔다리 갔다리 한 책임을 나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시키지 않았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갈이 초단기에 단계적 비핵화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갈 타결이, 그거는 일갈한다 해도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애초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게 6개월은 미국이 그냥 한 소리고 1년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안에 초단기로 잘라서 한들, 그걸 또 2년 반으로 늘려준들, 원래 저거들끼리 왔다 갔다 한 소리에 결국은 큰 차이가 없는 거고, 트럼프는 당장 6개월 안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날리는 것을 내놔라는 건데, 북한은 그걸 안 내놓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안 하려고 생각하더라도 이 회담을 트럼프가 딱 물도록 하려 하면, 그래, 핵무기 한 10개, 한 달에 서너 개씩 한 서너 달 동안 드러내 줄게. 그리고 ICBM 곧바로 합의 다음 날 폭파시켜 줄게. 그리고 핵시설 너네들 와서 한 달 안에 사찰하고 나면 2달째부터 단계적으로 다 날려줄게. 이렇게만 이야기해도요, 비핵화 안 될 줄 알아도 물 거예요. 왜? 선거 이기고 노벨상 받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저 새끼들한테 덮어 세우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게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북한이 트럼프를 꼬드겨서 조금 끌고 가다가 팽시켜도 될 일을 안 하느냐?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군 철수. 근데 미군 철수가 안 되겠다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북한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당분간 묵고 살 것 대줄 거니까 더 뻗대기도 된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기 없는 김정은이 괜찮아요. 미국이 지금 여기서 또 다시 군사적인 뭘로,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임기 없는 시진핑이 아쉬울 거 없어요. 푸틴 임기 없기로 말하면 나도 없지 않냐는 거. 트럼프가 제일 아쉽지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한마디로
지 답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길들이기를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